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날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이 하려는 게 이제 오늘은 이제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산 선생께서 그 이길성 선생한테 준 시를 이게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게 참 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이 지산 선생하고 이길성 선생은 두 분 다 파리장서에 서명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길성 선생은 또 3.1운동하고도 관련이 된 분이거든요. 유학자이면서. 그래서 보통 위정척사를 하신 분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예가 없어요. 거의.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내포 땅에서는 없는데 여긴 안 그렇거든요. 이길성 선생의 제자들이 지금 3.1운동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길성 선생이 이설 선생의 제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지산 선생께 가셨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내포 땅에 있는 모든 유학자들이 그 지산 선생을 중심으로 어떻게 똘똘똘 뭉쳐갔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김기 선생께서 그 지산집에서 시를 다 이제 완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세세하게 살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산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그 성물을 만듭니다. 그게 1925년도죠. 그것도 이제 김기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산 선생의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그 성리학문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제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역사적인 것은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좀 첨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산 선생님 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잡아서 쭉 이제 감상을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성리, 학문, 학문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집 속에 있는 시를 이제 선별해서 그렇게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시를 지산 선생 시를 번역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좀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 이제 재미있는 구석이라기보다 좀 유의해야 되겠다. 또 그런 부분을 좀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앞에 보통 우리 이제 시만 쭉 읽고 이제 감상하고 풀이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불로 이 서문도 다 실어봤어요. 그럼 왜 이 시를 짓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담은 글을 이제 서문이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시 지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이 시를 짓게 되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서문이라 그래요. 그래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드렸죠? 네. 자, 이제 제목은 이주빈군. 이제 이름은 길성입니다. 옛날 어른들 표시할 때 이렇게 해요. 무슨 군 이름은 잘 안 부르거든. 그 뒤에 조그만하게 이제 표기해요. 이주빈.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길성 선생의 자가 그러니까 이제 관리할 때 새로 받는 이름이 있죠. 자가 주빈입니다. 자, 이주빈군 길성에게 주당 두수당 작은 서문도 함께 짓는다. 그게 이제 무신년 1908년. 물론 내가 찾아봤어요. 이때 48세라. 48세. 지산 선생이 48세라고. 아, 예, 48세.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선 거죠. 자, 이주빈 군은 나의 내형은 이제 외사촌입니다. 보감 선생의 문입니다. 보감이 이설이거든요. 이설 선생 이제 아시죠? 이설 선생의 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께, 즉 이설 선생께 수업을 했는데 사랑하기를 자식처럼 하시니 이설 선생이 그랬다 이 말이야. 스승이 이제 제자를 자식처럼 사랑했다. 그래 하니 이분 또한 성심으로 선생을 섬겼다. 환난과 위급함이 있을 때는 더욱 게을리하지 않으니 이제 그 스승을 섬기기를 더욱더 성실히 했다 이 말이죠. 여러 번 이제 투옥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잘 지켜나가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참으로 사람을 감탄하게 함이 있다. 그래 스승을 이렇게 잘 받드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인간성이 이제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선생이 이설 선생이죠. 불행히 세상을 떠나자 이군은 이주빈입니다. 이주빈 이길성 선생. 자, 이군이 보감 선생의 유교가 있다면서 나를 섬기기를 한결같이 전날에 보감 선생에게 하듯이 하였다. 이제 이설 선생이 돌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떠거든. 너는 저 지산 찾아가서 나를 섬기듯이 스승으로 모셔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죠. 배오년 겨울에 내가 붙잡혀 구속되어나 병호 그다음에 정미의병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병오년에 겨울에 내가 붙잡혀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도보로 상경하여 온 것이 그 한 해이다. 걸어서 서울까지 이제 저 지사 선생이 이제 구금됐다 하니까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지. 보통 정석으로 하겠습니까? 요즘 사람 같으면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비록 감당하지 못하나 뭐 스승으로서 능력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겸사죠. 겸손하는 말이죠. 비록 감당하지 못하나 그 지극한 성의는 어찌 있겠는가. 그 이주빈의 그 이길성 선생 있죠. 자, 그 정성을 그 성의를 잊을 수가 없다. 또한 좋기 말세에 스승 제자라고 하다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자들 그때도 있었나 봐요. 하다가 그냥 배사하고 가는 사람도 들어있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이 될 만한 아주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본보기를 보인 사람이 바로 이길성 선생이다. 이제 이거죠. 이제 지사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중춘에 인지동 초막이 있어요. 그 인지서당이라고 옛날에 이제 우리 손 박사님하고 한번 거기 가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지소재 말이에요. 그렇지. 네. 인지동. 그 이제 사람을 거기서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초막에 내방하여 수십 일을 머물면서 나의 거칠고 졸렬한 문자를 이때 이제 문자는 여태까지 지어놓았던 문장들입니다. 그걸 그냥 문자라고 또 그렇게 표현도 해요. 우리는 그냥 글자 뭐 이런 걸 문자라고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이제 그 문장 그 자체를 그 문자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문자를 먼지 낀 상자 속에서 찾아내어 손으로 필사하여 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지동 그 초막에 이제 이길성 선생이 찾아와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문집은 말입니다. 요즘은 저희들도 이제 글을 짓고 하면 이 컴퓨터에 바로 입력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로 말하면 저로 말하면 김기한시 딱 했다 안 했는가? 그러면 널 생각난 거 그 여기 입력을 시켜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출간을 한다거나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하고 싶으면 할 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이제 훑어보고 잘못된 거 다시 교정해서 그리고 출판하면 쉽잖아, 그죠? 그래 옛날에는 이런 걸 다 써야 돼 이거 정리해야 되고 또 옛날 어른들 보면 글자도 조그맣게 이렇게 했다가 여기 저쪽 가서 붙여놓기도 하고 초소로 썼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뒷 사람들이 옛날 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문집 정리하는 게 그게 뭐 참 어려워요. 그게 당신들이 살아 계실 때 그걸 꼼꼼히 이렇게 하진 않아요. 기록은 해놓는데 중구난방으로 해놓습니다. 뭐 지난 선생님도 뭐 그랬겠지. 차근차근 정리하고 마음먹고 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글 쓰는 거 어디 뭐 이제 저장해둔 게 있겠죠. 이제 그걸 다 찾아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지은 것은 본래 후세에 전할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지사 선생님 이제 겸손하는 말이죠. 내가 지은 이 글은 원래 후세에 전할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하지만 경험한 바의 다양한 종류의 기이하고 위험한 일 같은 것은 대략 뭐 독립투쟁하고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위험한 일이죠. 대략 초록을 만들어 자손에게 전할 만한 것이 없지는 않았다. 전혀 뭐 제가 내 문집에는 뭐 별 게 없지만 그래도 그 위태한 그런 상황을 넘어오는 일 그런 것들 이제 기록해 둔 것은 후세 이제 자손들에게 뭔가 조금은 그 유익한 게 있을 거다. 이제 옛날 어른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 귀중한 거라도 이거 엄청 중요한 거래 이렇게 안 하고 별 거 없는데 그래
조금은 도움이 될 거다. 주자도 뭐 중용 서문, 대학 서문 그렇게 보면 내가 하는 짓이 참 참남하고 넘치지만 그러나 구세의 화민 성숙 백성을 교화하고 문풍속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조금의 도움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쓰기는 쓰는데 경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전통이 있어요. 노여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네. 그래, 자손에게 전할 만한 것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군이 이길성 선생이죠. 이군이 열심히 감당해주지 않았다면 어지러운 그 종이 속에서, 그러니까 종이 헝클어져, 종이 그 원래 초록이 있겠죠. 그게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을 거다, 그지? 그런 이제 헝클어져 있다 이 말이지. 어지러운 종이 속에서 훼손되고 사라졌을 뿐일 것이다. 옛날 막 괴짝에 있는 그런 문집들 아니면 이제 초고를 보면은 정말로 좀 썰어 가지고 이렇게 깔아 먹는 것도 있고, 쥐가 오줌을 쌌는지 진짜 하늘에 물이 떨어졌는지 얼룩이 막 져있고 다 떨어져 있고 뭐 그래요. 그래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만지면 다 흐트러지는 그런 종이 되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저 지방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이제 좀 의견을 모아서 이걸 다시 이제 지금식으로 번역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타자로 다시 쳐가지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해도 타자로 친다니까 참. 한글에다가 이제 입력을 쉽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 근래 뭐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각 문중에서 이제 국가에서 안 챙겨주는 그런 문집들 있잖아요. 그런 문중에서 그런 정리 사업을 뭐 더러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남의 일을 뭐 더러 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체록해 가기는 또 그렇고, 이 숨겨짓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知名도가 낮으면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이 체록해 가는데 빠뜨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 자손들은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 뒤에 자손들은 이거 다 내팽개 쳐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제 막 지금도 부지런히 더러 해요. 가로 뭐 이렇게 문제 해달라고 이제 오죠. 오면 이제 이게 이제 글자도 다시 이제 치고 입력을 하고 또 번역하고 뭐 그래 해서 이제 출간을 하면 그거 이제 까딱없지 이제 만세에 그대로 이제 내려가는 거라. 그 여기서 덮어놔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 지산세 문집도 지금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은 이게 지금 세상에 안전해질 수도 있었다. 그러면 역사 속에 그냥 이름만 남고 아무 흔적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겠죠. 그런 이제 지금 이주빈 이길성 선생이 이제 제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이군이 열심히 감당해주지 않았다면 어지러운 종이 속에서 훼손도 사라졌을 뿐일 것이다. 나의 뒤를 잇는 자는 이를 생각하여 옛 정의를 허물지 말지어다. 이건 이제 저 지산 선생님 자손들이 들어야 될 문제라. 이건 이제 이길성 선생의 그 공적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서 이제 뒷말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 집안들하고도 이제 후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도록 하여라. 이제 그런 당부가 담겨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지산집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죠. 일단 한번 이렇게 엮어졌겠죠. 또 그러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요러한 뒤 숨은 이야기 있는 이런 게 재밌죠. 자, 유자현사 오역산이 삼태수제 불성비를 일려소사 수성교나 학도 내무반정교화. 자, 이제 덮어를 하면 오직 그대의 어진 서성은 요건 이제 누구냐 하면 이설 선생이겠죠.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이설 선생의 제자이면서 지산 선생님 문집을 간추려 주신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이주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주빈 이제 이름은 길성이고 자 오직 그대의 의진 서성은 나에게도 또한 서성이니 그러니까 이제 지산 선생이 동생으로서 이슬 선생에게 어떤 뭐 중심적 영향력도 받고 뭐 선생처럼 그렇게 받들었죠. 그러니까 이슬 선생은 그대의 서성이기도 하지만 나의 서성이기도 하였다네 이 말이죠. 자, 오직 그대의 의진 서성은 나에게도 또한 서성이니 산태수제, 즉 산태는 산이 무너졌다 이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 현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 선생이 돌아가신 그것을 두고 하는 소리겠죠. 자, 이슬 선생 돌아가신 지 여러 해 되었으나 불성비라 슬픔을 이기지 못하네. 한결같이 섬기면 비록 남긴 가르침을 받드는 일이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슬 선생에게 하듯이 나도 이렇게 그대가 섬겨주는 것은 남긴 가르침, 즉 이슬 선생이 내가 세상 떠거든 그대는 저기 지산을 찾아가서 소송처럼 받더라 그래 했다 이 말이죠. 남긴 가르침을 받드는 일이지만 도를 배움에 어찌 반점 하나 엿봄이 없겠는가. 이 반점의 밑에 이제 줄을 보십시오. 밑에 줄을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표범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반점 하나만 겨우 본다는 말로 식견이 적음을 뜻하는 겸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군이 이제 앞에 이슬 선생을 모시고 도를 배움에 전혀 하나도 얻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의 얻음은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요거 이제 표범의 반점 하나 그걸 보고서 이제 표범 전체라고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또 표범은 이제 일부분이죠. 일부분. 그래 옛날에는 이제 이걸 이제 대롱관자 해서 대죽변의 벼슬관 하면 대롱관자가 돼요. 그래 볼견에서 관견이라 그래요. 관견. 대롱을 보고서 이렇게 세상을 본다면 다 보는 게 아니겠죠. 소견이 좁은 것 이런 것을 이제 주로 겸사로 내가 이렇게 이런 의견을 피력하지만 이런 관견에 불과하다 이런 문자를 이제 썼죠. 자 그래서 이제 반정은 이제 작은 것 조금을 뭐 배운 게 있다 이 말이죠. 자 도를 배움에 어찌 반점 하나 엿봄이 없겠는가. 그래 이것은 이제 그 이군을 말하자면 이제 칭찬해 주는 말이죠. 그대가 거기서 공부 쭉 해왔으니까 조금은 얻음이 있으리라. 자 다시 한번 자 오직 그대의 의진 서성은 나에게도 또한 서성이니 산 무너진 지 여러 해 되었으나 슬픔 이기지 못하네. 한결같이 섬김은 비록 남긴 가르침을 받드는 일이지만 도를 배움에 어찌 반점 하나 엿봄이 없겠는가. 그대로 학문을 조금 어느 정도는 성취했을 거다 이렇게 엿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두수니까 한 수도 불문 차세 막연하니 산고 유존 두신여를 욕시행장 종차고니 매공 금자 수편설을 자 불문차세 자 첫 구절을 보세요. 이번에 자 불문 문장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차세 즉 이 세상에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번역글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글을 짓지 않기로는 나만한 이가 없으니 그러니까 지산 선생은 뭐 실천가이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문집을 많이 남긴 거를 이제 훌륭한 걸로 알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문집을 남기지 않는 것 이거야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문집을 많이 남긴 선현들한테 욕되는 글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대도인이 돼보면 쓸 글이 없어. 할 말이 진짜 없어. 그래서 정명도라고 하는 명도 들어봤죠? 이천 선생의 형 정명도는 우리 저 향교에 배향도 되어 있잖아요. 문묘에 배향도 되어 있고 그 전하는 말로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노년에 자기가 그 썼던 글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야. 그 명도는 이제 후세 학자들이 이제 심학이라 그래. 마음 이 자체를 중시하는 거고 동생 아우 이제 이천은 이치리자 어떤 객관적 리를 중시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객관적 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면 그건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는 거야. 모든 게 일심에 다 드는데 다 뭐가 필요하냐. 군더더기다 하고 확 태워버렸다 이 말이지. 뭐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뭐 인멸을 하실 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진리를 근처도 못 갖고 그 진리를 말하는 것 뿐이지. 내가 진리 그 자체를 내가 두드려서 그거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말이야. 하다못해 이 물맛도 우리가 다 전할 수 없는 거거든. 물맛 제가 맛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전할 길은 없어요. 그건 그 A4 용지 한 1만 장, 한 1억 장 써도 역시 글이지 실제는 아니잖아. 그런 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물집이고 뭐 다 필요 없다고 그래 가버릴 수도 있어요.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옛날 이제 우리 조선 시대 같은 경우도 조선 전기 사람들은 전기 그러니까 태대 앞 시대 이제 남매까지 이런 시대 사람들은 이 실천 체득 뭐 이런 걸 중요하고 글로 남기는 걸 그닥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 그 유학자들은 이론적인 그런 이제 글들 있죠. 그게 별로 남지를 않았어. 그 실천 체득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걸 남기서 다시 못하나. 그럼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어떠한 그러한 사상도 영향이 나는 들어있다고 봐. 이 세상에 글 짓기 않기로는 나만 하는 이가 이게 이제 나를 자신을 낮추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그 글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같이 중복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들은 막 이렇게 뭐 주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기 어려워. 그런 거 문제 많이 남긴 사람 또 엉터리 돼버린 거죠. 뭐 각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취하는 행동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뭔데 감히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릴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까?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산성의 첫 구절은 그런 게 밑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 글 짓지 않기로는 나만 한 이가 없으니 뭐 실천가니까 행동파니까. 그러나 이제 글을 또 틈틈이 남기기는 남겼어요. 자, 그래서 흩어진 원고가 아직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다 입력 저장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중구난방이에요. 그 옛날 우리 글 선생님 어떤 선생님들은 보면 이렇게 여 근래에 쓰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록을 좀 하더라고. 그걸 해도 나중에 문집을 낼 때는 새로 싹 다 해야 되고 또 그 제자들 중에 식견이 제일 높은 사람이 선생님 문집을 다 읽어요. 또 나누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쓰다가 보면 오탈자를 내.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책 내도 이게 뭐 6교, 7교 해도 또 오탈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글자 하나 잘못되면 또 영 또 뒤죽박죽 돼버리는 게 한문은 그래요. 한문 한 글자는 우리 한글에 한 넉 자 정도 차지하거든요. 우리 한글에 넉 자 잘못 써봐봐요. 이다가 아니다로 가버려. 죽었다가 살았다가 돼버리고 거꾸로 완전 돼버리니까 그래 한문 번역하는 게 그래 무섭고 조심스러운 거라.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것도 착 검색을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했지 하고 그 쓰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건 달라.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게 털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돈 따지고 또 들어가.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나와봐요. 그럼 이게 일 시킨 그 자손들한테 큰 신뢰잖아. 그죠? 진짜 그래. 마구잡이 막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자, 흩어진 원고가 아직 있지만 좀이 먹고 난 나머지 했네. 나의 행적 알리하면 이번에 고정한 것을 따를지니. 그 이번에 이제 이 주빈 이분이 선생한테서는
이군이죠. 이군이 이렇게 잘 정돈하고 해주고 이건 믿을만하다. 이제 그 심표를 던져주는 거죠. 나의 행적 알레하면 이번에 고정한 것을 따를지니 그대의 도움으로 이제 여러 편의 책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지산 선생 문집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하나의 주춧돌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쫙 하고 이 세상에서 글 짓지 않기로는 나만한 이가 없으니 흩어진 원고가 아직 있지만 좀이 먹고 난 나머지였네. 나의 행동 알레하면 이번에 고정한 것을 따를지니 그대의 도움으로 이제 여러 편의 책을 만들었네. 자, 여기 이제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지산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 손 박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 이제 요게 예전에 그 김기 선생님이 이제 책을 번역을 하실 때 제가 이걸 미리 봤어요. 지금 그게 우리가 번역한 것이 지금 좀 이게 좀 어떻게 말하기 좀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좀 뭐지 왕따 당했다고 그러나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아마 아시는 사람은 알 텐데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데 여러분이 이거 하실 때 이분이 그 신평희 씨잖아요. 이서 선생이 여기 홍성의 신평희 씨가 8개 가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평희 씨 대종회에서도 이 사람 굉장히 높게 봐야 되는 분이에요. 이기성 선생이 이분이 어디 사셨냐면은 구항에 사셨어요. 구항 그 오봉리 있잖아요. 그쪽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설 선생이 구항 색가시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승지 댁이라 그러면 다 압니다. 이승지 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1948년도에 좌익으로 몰려서 다 몰살을 당해서 없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자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특히 6.25 전쟁, 남북 전쟁,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기선 선생이 왜 그 지산 선생의 그 성물을 만들 때 15냥인가 20냥을 내나요? 보셨죠? 문집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 결성향교의 초대 그 전교를 하셨던 그 이우직 선생이 여기죠. 저 이현주 선생이 잘 아는데 그 이우직 선생이 1000냥을 내렸습니다. 네, 1000냥.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결성향교지를 보니까 이우직 선생이 있고 그다음에 한 누구더라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남당 항원희 선생의 후손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그 지산 선생한테 성물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20냥을 내놓으셨다는 거는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거예요. 집안이 유복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설 선생도 집안이 유복한 분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강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할 정도로 아주 그 탐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사셨고 그 끼니를 걸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이 투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옷바라지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족에서는 집에서는 옷바라지를 못 하잖아요. 집도 어렵고 여기 살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기성 선생이 그 어려운 김에 이게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제자들이 올라가면 그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는 거기서 주는 음식이 오죽하겠어요. 양반들은 갈 때도 이렇게 의금부에서 최종 결정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가마 타고 가거든요. 여기 보니까 걸어서 왔다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지. 양반이라도. 그러니까 가마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든요. 지산 선생이 거기 조송에 한양 갈 때도 가마 타고 가시거든요. 그때 각기병 걸리셨단 말이에요.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도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때도 김복환 선생은 좀 낫죠. 이 사람이 안동김 씨니까. 이게 당시 세족 아닙니까? 최대 권력자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신팔균 선생 얘기했듯이 안동김 씨면은 사만의 갑족이죠. 그렇죠. 사만의 갑족. 문반으로서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 참 이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생님 이게 좋기 말세의 스승 제자라고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말세를 할 때 숙세란 말을 쓰는 게 다 그걸 쓰나 봐요. 숙세가 말세라는 뜻이. 예. 굳이 뭐 줄을 달지도 못하고 글쎄요, 예. 해놨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게 수십 일을 머물면서 이게 문자를 했다는데 당시 정리한 사람이 지산 연보에 보면은 그 천안에 사시는 신 누군가 그분이 또 계세요. 신. 그다음에 이기성 선생.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누구냐면 그분 있잖아요. 이만주 선생. 예. 이만주 선생하고 예. 그런 분들이 이거 문집을 다듬는데 마지막에 하는 거는 저 사람이 하죠. 그 천안에 계신 분. 그분도 요번에 제가 나중에 취향사 제항할 때 연락을 하면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다 모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예. 이 유대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지적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나의 뒤를 잇는 자는 이를 생각하여 옛 정의를 허물지 말지어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6개 가문이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라는 유시를 남겼대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최중식 선생이 계시거든요. 파리정서 서명하신 그 최중식 선생의 그 증손자가 누구냐면 그 최철수 어르신이에요. 그 최철수 어르신의 할아버지가 이제 그 최명용 선생이죠. 근데 최철수 어르신이 그러시기를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유 씨가 이제 꼭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왕래를 해야 되는 6개의 가문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하고 꼭 해라. 그게 어디냐면 이제 안동김 씨 이분하고 연한이 씨, 이서 선생.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안병찬 선생 있잖아요. 예, 예, 그쪽 집안. 그런 몇 개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하고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최철수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황 씨가 있거든요. 그쪽에 황공리라고 있죠. 네. 황공리하고 황 씨들 고장인데 그 황 씨의 집안이 이제 시집을 왔대요. 고모죠. 근데 그분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 고모 할머니가. 예. 그럼 보통 안 가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데 매년 그 구랍에 세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 구정 때. 거길 갔다가 자기가 어릴 때 아니 여길 왜 내가 절을 가야 되느냐 세배를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 최명용 선생이 거길 꼭 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셔서 꼭 가셨다고. 그래서 그걸 봐서 그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면후 곽종덕 선생의 아들이 예. 이 거창에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간 그런 기억을 그 최철수 어르신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요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요게 그 뒤에도 됐는데 지금도 선생님께서 내가 그분 연세가 올해 85세거든요. 내가 이게 옛날 어른들 얘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산 선생의 이렇게 그 책을 보다가 우리가 추체험 추사색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이불사증 망이요 사이불학증태라. 예. 책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어땠을까 그거를 할 때 제 최철수 어르신을 뵈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맞다고 그러시거나 이건 이제 아니다라고 교정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고 지산집을 먼저 만들 때 목판본을 했죠. 그때 목판본 찾으셨죠? 예. 영인본은 이제 김중천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증손자 예. 김중전이라는 분이 이제 영인본을 하셨고 그게 1987년도에 제가 유성에서 그 호텔에서 이제 지산집 윤독회가 있었어요. 예. 저도 그 자리 갔었는데 그게 지산집 처음이에요. 그게 1987년 예. 제가 그때 석사과정 다닐 때인데 그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양반이 김중천이라는 분이 여기 김정년 경북대 교수님하고 둘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때 유교학회 회장이 김정년 선생이었어요. 누구죠? 김정진.
예. 아시죠? 김국대 교수가. 예, 김국대. 내가 거기도 여기 안동김 씨. 안동김. 그분이 원래 여기 분. 그렇죠. 여기 분인데 그래서 왜 정자 썼냐 그러니까 이제 호족이 없어가지고 갑진, 을진, 병진, 정진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창씨개명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그 김중천 선생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해라. 근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닭을 샀어요. 닭. 그래서 이제 닭국 먹었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지금 나와 있는 그 지산집이라는 녹색 책이 있어요. 윤독회 자료.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참 움직임이 있었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영인본을 했어요. 그분이 인지제를 이렇게 수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이기성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1919년에 저기 금마면 있죠. 네. 금마면에서 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때 그 3.1 만세 운동을 주동한 사람이 이기성 선생의 문인들이에요. 그 여기 보면은 주석에 보면은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동민들과 백골산에 올라가 독립만세 부르다가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 동민들과 어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마면에서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건 저기 누구냐면 저 충남대 김진호 박사가 그 고증을 다 한 거거든요. 그 독립운동 그 한 거를. 그래서 그때 그 동네에서 인형극이 있었는데 그 인형극을 관람하다가 이제 야, 이 세상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3.1 만세 운동. 그래서 그 금마면의 3.1 만세 운동은 그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누구누구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기성 선생의 제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상석에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상석에 앉으십시오. 아 그럼 몰라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선생의 유시가 있으면 좀 한 소절이라도 들려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맺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서울에 올라갔을 때 내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내가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은 명함 주고받을 때 넌 뭐냐? 그러면 내가 영남의 뭐 면우의 제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러시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내포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제 나는 지산의 제자다. 그럼 그러시오 이렇게 하고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그래 그렇지. 뭐 대학교 나왔다 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이 대학교 간판이라 하시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그래서 그 지산 선생한테 배웠다라는 말만 하면은 그게 다 그게 통하는 거예요. 내포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산 김복환 선생을 우린 여기서 쉽게 말하지만 내포 땅에서는 제일 큰 어른이셨어요. 전국이 알아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럼 그 사람 하듯이 이거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학문과 실천이 똑같거든요. 그렇지. 그 제가 지금 최철수 어르신을 뵈면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시에 딱 지나가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팔자걸음식으로 지나가면은 동네에 가던 사람들이 길을 쫙 비키면서 딱 다섯 곳이 이렇게 공수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헌영 저 한보국이 있잖아요. 저 공산주의자 그 한용운 선생 아들이요. 그 넘어갔는데 이제 그 속된 말이겠죠. 한보국이가 탱크 몰고서 여기를 왔대. 그러니까 이제 플랜카드 붙여놨다는 거예요. 한형 뭐 우리의 자랑 한보국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하고 한국조정 때 그렇게 한보국이 북한에서 부수상도 하고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오면서 이제 최철수 어르신 말로는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좌우익을 넘어서. 선비들은 네, 기본적으로 선비로 이제 딱 이렇게 인정된 사람들은 다 네. 초월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분들은 좌우익 대립에서도 피난 안 갔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네, 건데. 좌우익 대립 피난 안 가고 오히려 그 좌익 쪽에서도 보호를 해요. 야 이게 이런 게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참 이분들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정명도 선생이 여기 정호 있어요. 여기도 그 모셔져 있죠. 그렇죠?